노자, 도덕경, 모의자연의 지혜, 파트 1. 노자의 도덕경은 단 5천여 자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지만 인류 사상사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납니다. 25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철학자, 정치가, 예술가들이 이 책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도덕경의 핵심은 도라는 개념인데 이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운행 원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 도를 설명하면서 역설적으로 도가 도비상도, 도고나고 시작합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언어로 정의하고 개념으로 파악하려 합니다. 성공을 위한 매뉴얼, 행복을 위한 공식, 인간관계를 위한 법칙 등 모든 것을 체계화하고 정형화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진정한 깨달음과 지혜는 그런 인위적 틀에서 벗어날 때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사랑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사랑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도 역시 논리적 설명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노자가 말하는 도는 추상적인 철학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력이자 우주의 리듬입니다.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자연스러운 흐름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자연의 리듬입니다. 우리는 계절을 무시하고 1년 내내 같은 속도로 달리려 하고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끊임없이 활동하려 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 현대인들을 지치고 병들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도덕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전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성취와 소유에 집착하는 삶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는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자가 제시하는 모의자연의 삶입니다. 파트 2. 모의자연, 모의즈라는 노자 사상의 핵심입니다. 모의는 하지 않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연은 인위적이지 않고 본래 그대로임을 뜻합니다. 즉, 모의자연은 인위적인 노력과 강제를 버리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소극적인 무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행동 방식입니다. 물의 성질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바위도 뚫고 산도 깎아냅니다. 하지만 물은 결코 바위와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감싸면서 천천히 그 형태를 바꿔나갑니다. 노자는 천하에서 물보다 부드러운 것이 없지만 견고하고 강한 것을 공격함에 있어서는 물을 능가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의자연의 힘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NS에는 끊임없이 자신의 활동과 성과를 자랑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런 삶의 방식이 오히려 진정한 성취를 방해한다고 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상황의 흐름을 읽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 경영학에서 말하는 타이밍의 중요성과도 일치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이 준비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때가 되면 상대적으로 작은 노력으로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출시한 것도 기술적 준비와 시장의 요구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타이밍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의자연은 또한 마음의 평정을 의미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은 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자연스럽게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결과가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서 자연스러운 변화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무의자연의 지혜입니다. 파트 3. 노자는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의 특성을 통해 우리는 노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물며 어떤 그릇에든 그 형태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물의 성질이야말로 도에 가까운 것이라고 노자는 봤습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학교에서는 등수를 매기고 직장에서는 성과를 비교하며 사회에서는 지위와 재산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물처럼 겸손하고 유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런 경쟁적 삶의 방식이 결국 모두를 지치게 만든다고 경고합니다.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노자는 겸손함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강한 것은 죽음에 속하고 부드러운 것은 삶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클수록 바람에 부러지기 쉽지만 유연한 푸른 태풍에도 살아남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항상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물의 또 다른 특징은 적응력입니다. 물은 컵에 담으면 컵의 모양이 되고 병에 담으면 병의 모양이 됩니다. 하지만 물 자체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으로, 사회에서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되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은 또한 포용력을 상징합니다.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모두 받아들이면서 스스로는 정화작용을 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이런 포용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비판하고 공격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자 성숙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파트 4. 노자는 호의와 모모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빈 것, 없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쓸모가 있다는 역설적 지혜입니다. 그릇의 쓸모는 비어있는 공간에 있고 집의 쓸모는 빈 공간인 방에 있으며 바퀴의 쓸모는 중심의 빈 축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우고 소유하려는 욕구와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입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와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수많은 앱이 설치되어 있고 집에는 각종 생활용품들이 넘쳐납니다. 일정표는 빡빡하게 짜여져 있고 머릿속은 해야 할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런 가득참이 오히려 진정한 기능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여백이 있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고 비어 있어야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여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는 마음보다는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비워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산책, 독서 등을 통해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이 휴식 중에 영감을 얻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비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바꾸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연인이 서로에게,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는 여유롭게 기다려주고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여백이 있을 때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정말 필요한 것만 소유하는 미니멀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적게 갖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 10개보다는 진정한 친구 한 명이 더 소중하고 큰 집보다는 가족과의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파트 5. 노자의 정치 철학은 소국과민 사상으로 요약됩니다.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이 사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국가 규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복잡하고 인위적인 시스템보다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공동체를 추구한다는 철학입니다. 현대의 글로벌화된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노자는 모이지치 모에지지를 주장했습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다스린다는 뜻으로 통치자가 백성들의 일상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현대의 자유민주주의나 지방자치제도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중앙집권적 통제보다는 지역과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규제보다는 자율적 질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현대 조직관리에서도 이런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세세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보다는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구글이나 삼맨 같은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일정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무의지치의 현대적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율성이 오히려 더 큰 창의성과 생산성을 가져온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노자의 지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세세하게 지시하기보다는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의 호기심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 방식이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인재를 기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결정해 주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과보호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켜봐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자 교육입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더 독립적이고 자신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파트 6. 노자는 지족자 부지조죠 라고 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현대의 소비주의 문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늘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불만족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이런 끝없는 욕구가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만족을 아는 삶이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소극적인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평가하는 것,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작은 것에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족이 발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자가 말하는 만족은 현재에 충실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성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기보다는 내적 성숙과 깨달음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천천히 자라나는 것처럼 인간도 내면을 다지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성공을 외부적 성취로 측정합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노자는 진정한 성공은 내면의 평화와 만족에서 온다고 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불만족스럽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반대로 비록 외부적으로는 평범해 보여도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스럽다면 그것이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노자의 지족 사상은 환경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무한한 성장과 소비를 추구하는 현대 문명이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발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결국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노자의 지족 정신은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파트 7. 노자는 반자도지동, 판저더지도이라고 했습니다.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운동이라는 뜻으로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나선형 발전을 의미합니다. 마치 계절이 순환하면서도 매년 새로운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근본으로 돌아가면서 더 깊은 성숙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앞으로만 나아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트렌드, 새로운 기회를 쫓아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노자는 때로는 멈추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는 과정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것입니다. 복귀 영화 후쿠이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계산하지 않고 꾸미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며 호기심이 있으면 거침없이 탐구합니다. 이런 순수함과 자연스러움이야말로 노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유치함이나 무책임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자가 말하는 복귀는 성숙한 단순함, 지혜로운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복잡함을 다 경험하고 이해한 후에 도달하는 단순함입니다. 마치 원숙한 예술가가 화려한 기교를 버리고 단순한 선 몇 개로 깊은 감동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기대할 만한 일이 됩니다. 젊을 때의 화려함과 역동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젊음에 집착하기보다는 내적인 성숙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노자가 제시하는 진정한 안티에이징입니다. 복귀의 지혜는 실패나 좌절을 겪었을 때도 유용합니다. 실패를 단순히 부정적인 경험으로만 보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더 단단한 기초 위에서 더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파트 8. 노자의 가르침을 현대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상에서 무의자연을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고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흐름에 맡기고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는 것,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는 것이 무의자연의 실천입니다. 직장에서는 물처럼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동료와 갈등이 생겼을 때 정면으로 맞서기보다는 부드럽게 감싸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정에서는
비움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배우자에게는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이해와 포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여백이 있을 때 가족 관계가 더욱 화목해집니다. 소비 생활에서는 지족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갖는다고 해서 나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정말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것입니다. 브랜드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실용성과